얘들아,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만 쓰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투부정사로 변신도 하고 동명사로 변신도 하잖아. 변신은 했어. 변신을 했지만 최은찬이 치마 입는다고 여자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야. 동사도 변신한다고 해서 동사의 성질을 버릴 수는 없어. 좋아한다. 치마 입고 싶은가 봐. 엄청 좋아하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to를 붙였다고 해서 ing를 붙였다고 해서 동사의 성질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있어? 주어가 있는 거야. 동사이니까. 동사는 다 주어가 있잖아? 동사 바로 앞이 주어예요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그거인 것처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도 주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어디다 쓸까? 주어를. 야, 동사 바로 앞에 뭐가 있지? 주어가 있어. 그럼 투부정사 동명사의 바로 앞에 뭐가 있겠어? 주어가 있는 거야. 그게 의미상의 주어야. 왜냐? 그 문장에선 주어가 있을 거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돼. 자, 107번 볼게요. 투부정사가 똑하니 있어. 이 문장의 주어는 it이야. 그치? 그런데 말이 안 통해. 왜? 이 문장의 동사는 is이기 때문에 is에 대한 주어야, it은. 그럼 투부정사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도 동사니까 그 앞에 바로 써줘. 의미상의 주어를. 오케이? 자, 108도 봐봐. to shine 투부정사야. 어때? 의미상의 주어 써줘. 바로 앞에. 자, 109번 볼까? 쉽게 넘어가서. 자, 109번 봐봐. 109번 봤더니 투부정사 어디에 있어? to change 하고 딱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 써주는 거야. 물론 안 써줄 때도 있어. 그냥 우리가 느낌상 알 것 같은 거. 문장이 주어하고 똑같다든가 그럴 때도,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러면 안 써줘도 돼. 그런데 이건 있어야 돼. 자, 해석을 해볼게. to change 그랬어. 변하는 거. their meaning, 그들의 의미가.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의미가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데? 그들의 의미를 변하는 거. 그래야겠다. 미안해. 근데 뭐가 변하는데? 실제 주어는 뭐야? 단어인 거야. 단어가 그들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내추럴하다,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110번도 볼게. to change, 변하는 거. 누가 변해? 빛이 변해. 신호가 변하는 거. 빨강에서 초록으로 변하는 것이 되겠죠? 그치? 자, 페데스트리언은 보행자를 얘기해. 보행자들은 기다리고 있다. 누가 변해? 빛이 변해. 이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앞에다 써주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111번을 해볼게. 자, 주어가 뭔지를 찾아보자. 우선 권고가 되는데 뭐가 권고가 되냐면 경험을 쌓는 거래. 경험을 쌓는 거. 그러면 경험을 쌓는 건데 여기에 it이 있어. 그럼 가주어가 쓰였다는 얘기거든. 그럼 it을 먼저 써줄게. 그러면 가주어가 써주면 진주어는 뒤로 갔다고 우리가 배웠어. 권고하다가 recommend야. 근데 권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is를 써야겠지. 그래서 recommended가 돼. 요렇게. 자, 근데 주어는 뭐야? 경험을 쌓는 거야. 경험을 쌓는 거 주어 만들어. to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주어는 to 경험을 쌓다. gain experience야. 그치?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야. 그러면 in all department야. 잘했어, 여기까지. 근데 누가 경험을 쌓아? 우리 신입사원이야. 그러면 이 앞에다 뭘 써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for our new employees 라고 써주는 거야. 이해갔어?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는 게. 그런데 선생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of를 쓸 때도 있더라고요. 이때는 뭐야?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careless, 부주의하고, rude, 무례하고, foolish, 어리석고, stupid도 어리석은 이런 말이잖아. cruel, 잔인한 이런 사람의 성질이죠. wise, 현명한, nice, 어때? 좋은, 이렇게. 이럴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더라. wise를 썼더니 어때? of 플러스 목적격이잖아. 오케이? 이해 갔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넘어갈 거야.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 앞에 써주면 돼. 근데 이때는 for 같은 거 안 써. 그냥 쓰면 돼. 어떻게? 소유격을 쓰면 돼. 아니면 목적격을 쓰면 둘 다 써도 상관없어. 모의고사 보면 대부분 그냥 어쩔 땐 목적격 쓰더라고. 많이 쓰더라고 목적격도. 소유격 쓰거나 목적격 쓰거나. 예를 들어 114번 보자. 나는 정말 appreciate 고맙다. helping me 나를 도와주는 게 누가 도와줬어? 네가 도와줬잖아. you라고 쓰는 게 아니라 your 소유격을 쓰는 거지. 이해가슈? 자, 그 다음에 115번 봐봐.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shining 빛나죠. 창문을 통해 빛나 동명사야. 그런데 누가? sun이 앞에 써주는 거예요. 더 sun 요렇게. 자, 116번 갈까요? 116번 갔더니 문장의 주어가 뭐야? 문장의 주어는 요거이잖아. making a small request to people까지가 주어일 거야. can increase가 동사야. 문장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런데 동명사가 여기 또 나왔단 말이야.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의 주어는 대열. 이 앞에 대열을 써준 거지. 의미상의 주어. 해석해 줄게. 자, 사람들에게, to people에게 a small request,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다. chance를, 가능성을. 근데 나중에 더 큰 요구, bigger request, afterward 하면 나중에 그런 말이야. 큰 요구를 수락할 가능성, 수락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근데 누가 수락할 거야? 그들이 수락을 해. 그래서 대열을 써준다라는 얘기야. 이 앞에다가. 알겠습니까? 똑같아. getting 앞에 my 써줬네. 그치? 동명사 앞에 써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의미상의 주어 어딨냐? complaining 앞에 Peters 써줬어. 소유격으로. 체크해놔. 요렇게. 또 동명사 어디 갔어? 119번에 동명사 한번 찾아볼까? 어디가 동명사야? going이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well made plans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써줬어. 잘 만들어진 계획. 꼭 사람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물도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여기 further study를 봐봐. 이게 되게 쉬워. further study 보면 자,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야. 나는 돈이 없어. 쓸 돈. 누가 써? 내가 써.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냥 주어일 수도 있어. 두 번째 보자. 그는 원해 그의 강아지가 건강하기를. 자, 건강한 거의 주어가 누구야? 그의 강아지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자, 그의 희망은 뭐 모델이 되고 싶다는 그의 소원은 came true 이루어졌다라고 했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올 수도 있어. 소유격으로 와도 돼. 이렇게. 응? 소유격. 자, 그런데 네 번째 보자. It's recommended. 권장이 되었어. 너무 많은 소금을 먹지 않는 거. 이건 누구나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그럴 때는 안 써. 누구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해 갔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it을 주어로 하는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 쓸 거야.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해석 안 해요. 어쩔 때 쓰는 거야? 야, 오늘 무슨 요리냐? 수요일이지. 야, 오늘 무슨 요리야?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Wednesday 나한테 이래. 수요일. 좀 싸가지 없잖아. 은찬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수요일. 이러진 않지. 수요일이에요 라고 하지 은찬아. 우리가 보통 그치? 어떻게 그렇게 수요일 할 수 단답으로 대답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 뜻이 없는 it을 써주는 거예요. 뭐에? 시간, 날씨, 거리, 명함, 요일, 막연한 상황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야. 그거 봐라. 우리가 120번 볼게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120번 보면 눈이 내렸대. 그냥 스노우드만 쓰면 이상하잖아. 야, 동사만 쓰면 어떡하냐. 문장에 해석 안 되는 it을 써주는 거지. 그치? 자, 121번도 봤더니 how far 얼마나 머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뭐냐 여기서부터 그냥 주어 써줘야 되니까 아무 뜻 없는 it을 써주는 거지. 거리잖아. how far 뭐냐. 그치? 122번도 monday라고 했어. 아무 뜻 없는 it 써줘.
그 다음에 123번도 정말 시끄럽대 이 방이. 근데 주어는 써줘야겠어. 그냥 really noise만 써도 됐지만 really noise in here라고 해도 주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써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무 뜻 없이 써주는 거, 이런 걸 비인칭 주어라 해요. 오케이? 자, 126번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실제 주어는 뭐예요? They were close friend. 그들이 친구인 것은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네. 이것도 그냥 이시 해석되는 게 아니야. 그냥 써준 거야. 네네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언니. 자, 이렇게 아무 해석하지 않고 써주는 거 다 뭐라고? 비인칭 주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